이날 이후로 둘이 다시 만나면 한 번 만날 때마다 1억을 배상하기로 한다 이런 문구가 꼭 들어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효력이 있다는 거죠. 상간의 시즌. 몇 월인가요? 요즘 꽃놀이철 7, 8월에 또 휴가 해외 골프 같이 치러 가셨다가 이제 추석 때 그렇게 오시고요. 근데 이제 상간소송에서 또 좀 쟁점이 요새 되는 게 소송에 이르지 않고 이제 사인들 간에 좀 합의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돈 좀 주고 그러면 나도 눈 감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서 대충 쓰시고 사무실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엄청 많죠. 네. 엄청 많고 합의서를 쓰시고 합의가 잘 되면 안 오시죠. 합의서가 이행이 되지 않거나 네. 아니면 합의서를 썼는데 이거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합의서 문구 중에 제일 문제가 그거죠. 이날 이후로 둘이 다시 만나면 한 번 만날 때마다 1억을 배상하기로 한다 이런 문구가 꼭 들어가 있는데 어마무시한 규정이죠. 근데 문제는 그게 효력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재판을 해서 액수를 좀 깎거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배상 규정이 유효하고 그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제부터 만나면 이게 사실은 되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게 생활 환경이 겹치는 경우 같은 직장 다니고 이런 경우에 그거 사인하시면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합의로 끝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그 합의 내용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경우에는 일단 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을 안 하겠다는 조건으로 이제 합의서를 쓰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저희가 계속 오늘 다뤘던 부분들은 사실 소송이 됐을 때도 상간으로 인정이 될지 안 될지가 좀 애매한 사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합의서를 쓰는 순간 사실 스스로 자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합의서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빼박이 사실은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좀 억울해서 다투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서류는 사실 안 남기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는데 압박감을 못 이기고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쓰시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압박감이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썼는데 뒤늦게 방문을 했을 때도 뒤집을 수 있는 생각보다 많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상대방한테 소송을 하라고 하고 그럼 상대방도 이제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는 거죠. 자기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실제로 합의서 써놓고 막판에 가서 뒤집어 엎었을 때 소송 들어오는 비율이 10개 그래도 한 대여섯 개는 들어오죠. 근데 3, 4개는 안 들어와요. 그러다 선임해갖고 저희가 내용 증명을 보통 반대로 보내거든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상대방이 그걸 보고는 이제 그쪽도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거든요. 합의를 할 때 하더라도 사실 변호사를 끼고 합의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합의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과 합의하게 좀 도와달라 그러면 저희가 대신 위임장 쓰고 상대방과 연락을 해갖고 금액이랑 이런 거랑 문구랑 다 협상을 해서 도장을 찍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오셔서 진짜 그러면 이제 난감한 경우도 있고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막 다 인정한다고 쓰고 왔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상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합의서에 불구하고 소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뒤집을 수도 있어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이 상간이라고 하는 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그냥 TV 프로그램에서만 볼 법한 그런 이야기 같은데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희 이혼 사건의 이혼 사유 중에 한 70% 이상은 부정행위고요. 상간이죠. 예, 상간 소송 자체에 관한 상담도 일주일에 한 서너 건 정도 이상. 그러니까 이혼까지 다 합치면 최소 하루에 1개 이상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즌이 또 있어요. 상간의 시즌. 몇 월인가요? 요즘 꽃놀이철. 꽃놀이 때 열심히 상간하시고 5, 6월에 7, 8월에 또 휴가 해외 골프 같이 치러 가셨다가 이제 추석 때 그렇게 오시고요. 상간이라는 게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만나는 게 이제 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나기 좋은 계절에 상간을 많이 하시고 그걸 아는데 한 2, 3개월 걸리니까 시차가 그렇게 되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요즘 불륜이 많아요. TV에도 요즘에 뭐 이혼 관련된 이런 컨텐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막 좀 너무 강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전에 변호사를 하기 전에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 본다는 거는 이게 많으니까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당했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든. 주변의 분들이 사실 이런 거 문제가 돼도 쉬쉬하고 가족들이나 친척한테 얘기 안 하니까 모르시는 거지 사실 엄청 많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인적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돼서 이런 것 같아요.
형사상 간통죄가 있던 시절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상관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 생각? 상간 의뢰자가 왔을 때 이제 변호사들이 그 상간하신 분들이 진짜 사랑할 때가 제일 난감해요. 불륜이라 그러면 우리가 늘 좀 가벼운 만남, 불장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내 평생에 이제 반쪽을 여기서 만났는데 내가 배우자가 있는 상태야. 이혼도 안 되고 돈도 물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부정행위를 안 한 건 아니니까 오늘부터 만나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만나지 않겠다 그러면 자기들은 해외로 도망가겠다 거의 이 수준일 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두 분이 이성을 되찾으시고 남편분은 빨리 아내분한테 뭐 설득을 하든 대가리를 박든 이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나셔야 됩니다. 이거 설득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또 기억에 남는 사건이 그런 거죠. 상간 소송이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다시 오시는 경우. 두 번 반복, 리트라이.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관계를 정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걸려 다시 오신 거예요. 생각보다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좀 그런 좀 사건도 많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사건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불륜이라는 그 어떤 부정행위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송으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도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도 있다는 점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저희 성공 사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